안녕하세요. 오늘은 셀트리온, 벌써 시작부터 욕먹을 것 같은데, 셀트리온이 그래도 최근 들어서 주가가 좀 많이 떨어지고 있다가 갑자기 이렇게 좀 많이 상승을 했습니다. 어제 같은 경우는 한 5% 이상 정도 상승을 한 것 같아요. 자, 그렇다면 왜 이렇게 올랐냐? 뉴스를 한번 보면 합병 소식 때문에 이렇게 주가가 강세를 보이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셀트리온은 이때까지 합병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왔었어요. 작년도 같은 경우는 셀트리온 헬스케어 홀딩스랑 셀트리온 홀딩스가 합병을 했었죠. 그리고 아마 올해 정도에는 셀트리온 3사가 합병을 하지 않을까 이런 기대감이 생기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 합병 때문에 이렇게 주가가 오르는 게 맞는 건가 라는 생각도 들고 있긴 합니다. 이에 대한 이야기는 뒤에서 다시 한번 다뤄보도록 할게요. 일단 셀트리온을 그동안 투자할 때 많은 공매도 세력들이 이런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셀트리온은 분식회계랑 일감 몰아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온전한 가치평가를 해주기가 어렵다, 이런 이야기들이 많았어요. 실제로 많은 회계사들은 셀트리온에 대해서 이거는 말도 안 되는 회계다, 이런 이야기도 많이들 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이유로는 셀트리온 헬스케어의 주주를 보면 서정진 회장이 거의 11%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셀트리온 홀딩스도 24% 정도 가지고 있는데, 셀트리온 홀딩스의 최대 주주도 서정진 회장이죠. 서정진 회장이 셀트리온 홀딩스의 대부분의 지분을 가지고 있습니다. 셀트리온 스킨큐어도 서정진 회장이 일부 지분을 가지고 있죠. 이러다 보니까 셀트리온 헬스케어 같은 경우는 셀트리온으로부터 셀트리온 헬스케어한테 물건을 팔아서 이런 구조를 가지고 있는데, 일감 몰아주기 이슈가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서정진 회장이 지분을 많이 가지고 있기 때문이죠. 그리고 셀트리온이랑 셀트리온 헬스케어는 지분 관계가 없다 보니까 셀트리온이 셀트리온 헬스케어한테 물건을 팔면 그에 대한 매출이 인식이 됩니다. 이것 때문에는 분식회계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죠. 그래서 합병을 하게 되면 분식회계랑 일감 몰아주기 의혹을 확실히 피할 수 있기 때문에 셀트리온 주가가 오를 수 있다, 이런 논리가 최근 들어서 나타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사실 합병은 진짜 옛날 때부터 꾸준히 있어 왔었던 이야기이기도 하고, 항상 합병 이야기가 있을 때마다 주가가 좋았다가 주가가 오를만 하면 다시 공매도 세력들이 공매도를 치고 다시 주가가 안 좋아지고, 이런 현상들이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일어났었습니다. 근데 앞으로는 과연 셀트리온 주가들이 어떻게 될까, 요거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일단 셀트리온의 대부분의 매출은 당연히 램시마, 허주마, 트룩시마, 바이오시밀러에서 나옵니다. 램시마의 점유율은 꾸준히 올라갔었습니다. 지금 거의 한 28.5%까지 올라왔고, 처방액 기준으로도 28.3%까지 올라왔습니다. 레미케이드를 제외하고는 지금 글로벌 2등을 차지하고 있어요. 트룩시마도 굉장히 성공적이었습니다. 2019년도부터 해서 점유율이 꾸준히 올라와서 지금 굉장히 성공적으로 자리를 잡았습니다. 처방액 기준으로도 지금 굉장히 좋아요. 허주마는 그렇게까지 점유율이 높은 편은 아닙니다. 그래도 그렇게까지 나쁘진 않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점유율이 올라가면 Q가 올라간다라 그러죠. 매출은 보통 P 곱하기 Q라 그러죠. P 제품의 가격이 올라가고, Q 제품을 파는 양이 많아지면 당연히 매출은 올라갑니다. 거기다가 영업이익을 볼 때는 마이너스 C 코스트까지 봐야 되죠. 근데 일단은 코스트는 일단 제쳐두고, 앞서 보셨다시피 점유율은 늘어났으니까 제품은 그만큼 많이 팔아서 좋아요. 근데 문제점은 이게 바이오시밀러의 한계점이라고 많이들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바이오시밀러는 경쟁이 치열합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새로운 경쟁자가 들어오고 오리지널 의약품이랑도 경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약가 인하는 꾸준히 일어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2017년도부터 해서 램시마의 가격은 꾸준히 하락을 했어요. 램시마뿐만이 아니라 램시마랑 경쟁을 하는 레미케이드 가격도 꾸준히 하락을 했습니다. 트룩시마도 마찬가지로 꾸준히 제품 가격은 하락을 했습니다. 리툭산 오리지널 의약품도 계속해서 하락을 했어요. 아무리 퍼스트 무버가 중요하다라고 하더라도 경쟁사들이 꾸준히 진출을 하고 공급이 많아지면 제품의 가격은 꾸준히 하락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어찌 보면 가장 큰 걱정거리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허주마도 마찬가지입니다. 허주마도 계속해서 약품 가격은 인하를 하고 있습니다. 오리지널 의약품 허셉틴도 계속해서 떨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사실 바이오시밀러는 요거 때문에 좀 안 좋다라고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일각에서는 셀트리온은 좀 신약을 개발해야 된다. 신약을 개발하면 일정 기간 동안 새롭게 바이오시밀러를 개발을 할 수 없기 때문에 그에 대해서 약품을 많이 팔 수 있고 약가도 좀 높게 책정받아서 매출을 많이 올릴 수가 있습니다. 근데 신약이라고 하면 셀트리온은 물론 코로나 치료제도 있고 램시마 SC도 있긴 하지만 블록버스터급 의약품이 없다라는 점은 좀 아쉬운 점이기는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신약을 좀 개발해야 되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물론 셀트리온은 계속해서 바이오시밀러 신제품을 만들어내고 있어요. 올해 7월에는 휴미라의 바이오시밀러 유플라이마가 미국에 출시를 했습니다. 유럽에는 거의 2년 전에 출시를 했어요. 그래서 이 유플라이마가 미국 시장에서 얼마나 잘 팔릴 건지가 한번 중요한 관건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외로도 셀트리온 헬스케어를 통해서 유럽 시장이랑 미국 시장의 직판 구조로 간다, 뭐 이런 이야기도 있는 만큼 좀 그 점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외로도 스텔라라나 악템라 그리고 졸레어 뭐 이런 자가 면역질환 바이오시밀러도 출시 예정입니다. 스텔라라는 올해 9월 정도에 미국 시장에 진출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유럽은 내년 1월 이후에 출시를 할 것이라고 보고 있어요. 그리고 악템라랑 졸레어 같은 경우도 25년이랑 24년 뭐 이럴 때 출시를 할 것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도 물론 바이오시밀러를 더욱더 많이 팔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긍정적으로 볼 수는 있을 것 같아요. 항암제 바이오시밀러 베그젤마 같은 경우는 올해 4월에 출시를 했습니다. 미국 시장에. 그리고 작년도 11월에는 유럽 시장에 출시를 했죠. 바이오시밀러는 진짜 셀트리온이 확실히 잘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암까지란 바이오시밀러 알리아의 바이오시밀러도 내년이나 내후년 정도에 출시를 할 것이라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바이오시밀러도 꾸준히 내고 점유율도 높아지고 있는 것은 분명히 좋은 점이기는 하지만 약가 인하는 좀 장기적으로 봤을 때 좀 부담스러운 면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좀 가장 크게 걱정되는 점이 셀트리온이 지금 매출 채권이 거의 2조 가량이 잡혀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셀트리온이나 셀트리온 헬스케어는 완전 지분 관계가 없어요. 서정진 회장이 지분을 가장 많이 들고 있고, 그래서 셀트리온이 셀트리온 헬스케어한테 물건을 팔면 바로 매출이 셀트리온한테 찍힙니다. 근데 매출 채권이 2조가량이 찍혀 있다는 거는 아직 못 받은 돈이 2조가량이 찍혀 있다는 건데, 이 2조가량이 어디에 있냐면 셀트리온 헬스케어의 매입 채무를 보면 이 매입 채무에 2조가량이 또 찍혀 있습니다. 그러니까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셀트리온한테 줘야 될 돈이 2조가량이 있다는 거예요. 요게 진짜 좀 걱정거리인 것 같은 게, 나중에 셀트리온 그룹이 합병을 하게 되면 결국에 셀트리온이 매출로 지금 인식하고 있는 부분이 없어질 건데, 그 부분이 실제로 합병하고 난 다음에 어떤 식으로 시장이 해석을 할지가 좀 걱정거리인 것 같긴 합니다. 물론 요거에 대해서 이미 시장이 이미 다들 알고 있으니까 우려한 거보다는 좀 잘 나올 수도 있긴 하지만, 그래도 막상 재무제표를 까봤을 때 생각보다 갑자기 PER이 확 높아졌네? 요렇게 또 받아들일 수도 있으니까 그 점에 대해서는 좀 우려스러운 목소리도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더군다나 셀트리온이 셀트리온 헬스케어한테 물건을 팔았는데 또 재고자산이 셀트리온 헬스케어한테 많이 잡혀 있어요. 거의 지금 2조 7천억 정도 가량 재고자산으로 쌓여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재고 처리도 과연 어떻게 할 것인지, 그리고 합병이 되고 난 다음에 이 재고자산도 그대로 이렇게 남을 텐데 그것도 좀 시장이 어떻게 해석을 할지가 좀 중요하게 봐야 될 것 같아요. 더군다나 이 재고자산이 얼마나 많이 쌓여 있는지를 보려면 매출 대비 재고자산 비중을 보면 되는데, 이게 거의 한 500% 정도 가지고 있습니다. 매출액 대비해서 재고자산이 매출액보다 거의 한 5배 정도 가지고 있다는 거니까 이거 진짜 많이 쌓여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있어요. 물론 다행히도 셀트리온의 현금 회전은 조금씩 좋아지고 있긴 합니다. 이게 현금 회전 1수이기 때문에 점점 더 이렇게 숫자가 떨어지는 거는 좋아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그래도 지금 한 300일 정도면 아직까지 이게 그렇게까지 좋다고는 얘기하기가 힘들 것 같아요. 왜냐하면 보통의 기업은 한 100일 전후로 나오거든요. 아직까지는 좀 더 개선이 될 필요도 있다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셀트리온의 지난 20년 동안 주가 흐름을 보면 2017년도 요때쯤에 갑자기 렌시마의 점유율이 굉장히 많이 올랐었고, 그리고 셀트리온이 코스닥에서 코스피로 이전을 할 때 그때 뭐 공매도 세력들 같은 경우 이제 뭐 갑자기 쇼커버가 나오고 쇼스키즈 나오고 이런 식으로 하면서 주가가 굉장히 많이 올랐었죠. 그 후로 램시마의 점유율이 어느 정도 상단을 쳤다, 그리고 뭐 트룩시마의 점유율도 거의 끝자락에 보인다, 이런 인식 때문에 더군다나 공매도 관련돼서 굉장히 공매도를 많이 쳤었습니다 당시에. 그래서 주가가 많이 떨어졌었고, 그리고 코로나 때 주가가 다시 많이 올랐었고, 그리고 다시금 이렇게 주가가 많이 떨어진 상태예요. 근데 과연 합병을 하고 난 다음에 과거 찬란했던 주가 그때로 갈 수 있을까, 요 점에 대해서는 한 번 더 좀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